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자마자 토트넘의 왕이라는 걸, 에이스라는 걸 오늘도 증명을 했는데, 오늘 토트넘이 첫 번째 골을 먼저 실점을 했어요. 그 다음에 4골을 연달아 넣었는데, 비수마의 골이 들어갈 때부터 손흥민 선수가 기점 플레이 하나, 그리고 아레올라의 자책골이 나올 때도 손흥민 선수의 슈팅에 의해서 자책골이 나왔죠. 자책골 유도, 그리고 손흥민의 직접 득점. 오늘 사실은 어려운 경기가 될 뻔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는 사실 웨스트햄이 더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경기였어요. 근데 이 후반전이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 경기를 일단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변화, 그 전술 변화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오늘 토트넘이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메디슨, 쿨루셉스키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과 존슨이 좀 벌려주고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좀 들어와주는 이러한 형태를 늘 쓰잖아요. 그래서 우도기도 과감하게 올라가고 포로도 올라가고, 포로나 우도기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뭐 쿨루셉스키도 올라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요 앞선에 5명 혹은 6명의 선수가 거의 일렬로 배치가 되는, 상대 수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 알다 보니까 오늘 웨스트햄도 완벽하게 대처를 했어요. 에메르송, 킬먼, 토디보, 완비사카, 웨스트햄의 포백인데 여기서 존슨과 손흥민, 그리고 우도기와 포로까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포백으로는 이 앞쪽에 있는 토트넘의 공격 숫자를 모두 막기가 힘들잖아요. 쿨루셉스키까지 공격에 가담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웨스트햄이 수비 방법을 어떻게 가져갔냐, 오른쪽에서는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보웬이 내려옵니다. 보웬이 내려오면서 사실상 수비 라인에 포함이 되기 시작해요, 보웬이. 그리고 포로 같은 경우는 쿠두스가 오른쪽처럼 보웬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파케타가 오히려 내려가면서 이 왼쪽 라인을 커버해요. 그래서 쿠두스랑 안토니오만 전방에 남겨두고 모든 선수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앞쪽 라인에 손흥민부터 수많은 공격 숫자를 둘 때 웨스트햄도 수많은 수비 숫자를 일렬로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반전에 웨스트햄이 수비를 할 때 토트넘의 공격 방식에 완전히 맞춤 전략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예 그 웨스트햄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걸 좀 힘들어 했어요. 이 장면 보시면 이제 토트넘이 오른쪽에서는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고요. 왼쪽에서는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햄도 보웬이 우도기를 따라서 내려오기 시작하고 파케타가 이번에는 포로를 따라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완비사카, 그리고 우도기를 따라 내려온 보웬, 포로를 따라 내려온 파케타까지, 그래서 수비 라인에 4명의 포백에 더해서 보웬과 파케타가 추가되는 6명의 수비 라인이 형성되죠. 그러면 왼쪽부터 손흥민, 가운데로 들어간 우도기, 솔랑키, 쿨루셉스키, 포로, 존슨까지 요 공격수들을 모두 다 마크할 수 있을 만한, 수적으로 뭔가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는 이런 이제 형태를 웨스트햄이 만드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포로가 측면으로 빠지고 존슨이 가운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파케타가 내려오고요. 그러면 이제 에메르송, 킬먼, 토디보, 완비사카의 파케타 추가, 그리고 우도기가 이번엔 가운데로 들어갈 때 완비사카가 좀 안쪽으로 쏠리니까 보웬이 측면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웬부터 에메르송까지 6명의 수비 숫자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앞선 라인에 웨스트햄의 수비가 일렬로 거의 6명까지 수비를 만들어놔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토트넘의 공격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웨스트햄이 공격을 할 때는 약간 토트넘의 약점을 이용하는 면이 있었어요. 웨스트햄이 점유율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공격할 때만큼은 좌우 풀백이 엄청 올라옵니다. 앞쪽에 안토니오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쿠두스, 중앙에 수책, 파케타 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웬이 있고요. 이러면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포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쿠두스랑 보웬이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리고 파케타와 수책도 올라오고요. 5명이 이렇게 안쪽에 있고, 그러면 토트넘의 포백이 가운데로 쏠리니까 그 순간 에메르송과 완비사카가 쭉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측면을 넓게 쓰면서 동시에 가운데에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풀백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이 내려와 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전반전에 손흥민은 되게 열심히 내려와줬는데 존슨이 여기서 약간 수비 가담이 늦을 때가 많았어요. 존슨이 원래 여기서 그 수비를 늘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되게 열심히 내려오는 반면, 그리고 어차피 그 손흥민 쪽은 완비사카니까 완비사카가 공격을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괜찮았는데 에메르송이 올라오는
앞쪽에서 존슨이 수비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 우도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트햄은 보엔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가는 선수를 따라서 우도기도 살짝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완비사카가 뛰어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공간이 비니까 손흥민이 완비사카를 따라서 열심히 내려와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을 때 손흥민도 내려와 주면서 이 공간을 커버해 주는, 그러면서 완비사카 쪽에서 공간이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실점을 할 때 보면 이런 장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토디보가 롱패스가 좋은 선수인데 뻥 차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쿠두스가 이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쿠두스가 볼을 잡을 때 포로가 쿠두스를 마크하고 있죠. 근데 그 순간 뒤에 있었던 에메르송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비로 못 내려오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존슨.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못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에메르송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쿠두스가 볼을 가졌을 때 에메르송은 올라오고 있는데 에메르송을 따라가줘야 되는 존슨이 여전히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포로는 앞에서 올라와서 마크를 하고 있고 완전히 열렸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요. 이 다음 장 보면 뛰어 들어가는 에메르송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있죠. 근데 패스가 들어갈 때 존슨이 여전히 이 선수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볼이 떨어졌을 때 결국에는 포로도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메로가 끌려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공간이 비겠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 공간을 마크하려고 모두 다 이 안쪽으로 막 내려옵니다. 열심히. 그런데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뒤쪽에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백패스 크로스가 올라가요. 근데 아까 이제 로메로가 끌려나가 있었기 때문에 요 가운데 공간에 약간 수비가 좀 비죠. 수비가 비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보엔을 놓쳤어요.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로메로가 여전히 지금 박스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엔에게 일단 패스가 넘어갔고, 그리고 보엔이 요 이제 우도기와의 1대1 싸움에서 돌파가 됩니다. 오늘 보엔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엔이 돌파를 하니까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그리고 이제는 로메로가 돌아왔어요, 가운데로. 근데 우도기가 뚫리니까 반더벤이 약간 끌려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원에서 수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수책을 따라서 들어와요. 근데 뒤쪽에 쿠두스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존슨이 여기로 좀 내려와 줘야 되죠. 근데 요거를 존슨이 못 내려와 줬어요. 그러니까 컵백이 올라올 때 쿠두스에게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편안하게 크로스가 올라오고 존슨이 마무리.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 전반전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 거죠. 웨스트햄이 토트넘의 공격 방식을 잘 대비를 해나왔고, 두 번째는 풀백들이 올라갔을 때 존슨이 수비적으로 못 내려와 주면서 실점도 좀 했었고, 그리고 손흥민도 수비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반전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거냐?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또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도기가 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손흥민은 좀 끌고 나오는 완비사카를. 그래서 우도기가 좀 가운데로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혹은 메디슨이 들어가거나 약간 끌어내는 거에 집중했고, 수비할 때는 또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전반전 자체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완비사카가 워낙에 수비를 잘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기도 한데, 이 장면 보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비사카가 끌려가죠. 그러면 가운데 있었던 메디슨이 뜁니다. 그럼 뛰어가는 메디슨에게 손흥민이 볼을 잡아서 찔러줘요. 끌고 나오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뛰어나가면서 메디슨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이 공간을 쓰는 거죠.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 아니면 반대로 이번엔 손흥민이 끌고 나오고 메디슨이 약간 뒤에 있고 우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비사카가 손흥민을 따라서 나올 때 우도기가 요 안쪽으로 뛰는 거죠. 이런 장면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반전에 노렸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후반전이 되자마자 메디슨을 빼고 사르를 넣었죠. 요게 오늘 그 아주 좋았던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아니라 요 자리에 사르가 들어가는 순간 당연히 사르는 요 공격형 미드필더 쪽이 아니라 비수마와 동일선상에 위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우도기가 올라갈 때 사르가 뒤에 있으니까 더 과감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도기의 이런 언더래핑을 살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손흥민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풀백이 올라오니까 많이 내려갔잖아요. 근데 사르는 기본적으로
활동량을 기반으로 백업을 잘해주는 선수다 보니까 사르가 수비를 해줍니다. 그러면 손흥민은 안 내려와도 돼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 사르의 수비적인 가담 때문에 안 내려와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전반전에는 보엔과 쿠두스가 들어오면서 포로와 우도기가 끌려 들어가고, 이때 에메르송과 완비사카가 올라올 때 손흥민이 내려가 줬어야 돼요. 왼쪽에서는 에메르송이 올라갈 때 존슨이 내려와주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메디슨이 아니라 사르가 들어가는 순간 사르가 요 가운데 공간으로 그냥 내려와 줍니다. 아니면 완비사카를 따라가 주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안 내려와도 되는 거죠. 요거를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비사카가 올라갈 때 요 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윗선에서 뛰어나갈 준비, 조금 더 수비 부담을 더는 요런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요게 기본적으로는 오늘 그 후반전에 토트넘이 1대1에서 4대1로 달아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골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 보면 사르, 우도기, 손흥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르가 이제 뒤를 받쳐주려고 내려와요. 그리고 우도기가 과감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그 메디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쪽에서 볼을 잡잖아요. 근데 사르는 이제 과감히 내려와서 우도기가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요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사르가 뒤에서 받쳐주고 우도기는 올라가 있고 과감하게, 손흥민은 측면으로 빠져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사르가 손흥민한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딱 볼을 잡습니다. 근데 볼을 잡았을 때 우도기가 완전히 그냥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 한번. 근데 이 패스도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 좋은 패스를 넣어준 게 아웃프론트로, 정말 뛰어나가는 우도기의 발 앞으로 딱 넣어줘요. 요 아웃프론트 패스가 정말 중요했죠. 그러면서 이 공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사르를 따라가는 선수가 수책이었어요. 수책. 근데 수책이 메디슨이 뛸 때는 메디슨이 가운데서 뛰니까 가운데 지역에서 이런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중에 손흥민의 스루 패스를 수책이 따라가서 끊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르가 뒤로 빠지니까 수책이 사르를 따라가다가 요 공간을 커버하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요 스루 패스 한 방, 우도기의 침투. 그러면서 완전히 이 공간이 열렸고, 그리고 이 공간이 열리다 보니까 모든 선수가 다 뒷걸음질 쳤죠. 웨스트햄 선수들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사르 때문에 끌려 나갔었던 수책의 자리에 공간이 납니다. 이것도 사르 때문에 난 공간이죠. 그 다음 여기서 컷백, 그리고 컷백이 됐을 때 달려 들어오는 비수마. 비수마가 정말 무인지경의 위치에서 득점을 만드는, 이 장면 보면 그 사르가 투입이 되면서 오히려 메디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운데 들어가서 계속 패스를 뿌려주는 반면에 사르는 그냥 수비를 끌어내고 뒤쪽에서 좀 커버를 해주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다 보니까 오히려 우도기가 뛰어들어갈 때 더 과감하게 뛰어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르 때문에 미드필더 한 명이 끌려 나오니까 그 공간에서 득점이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의 기점 플레이, 엄청난 이 아웃프론트 패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요 메디슨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도기가 올라오지 않을 때 쿨루셉스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쿨루셉스키는 요 하프 스페이스 있는 거고, 사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손흥민이 조금 더 요 공간도 들어올 수 있어요. 편안하게 손흥민 선수가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온다는 거죠. 메디슨은 요 앞 공간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메디슨이 못한다 이걸 떠나서 메디슨이 저 자리에 있으면 메디슨이 잘할 때는 득점 포인트를 만들어주잖아요.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하거나. 근데 오늘은 메디슨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저 중요한 자리에서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 자리에 그냥 사르를 넣어서 손흥민이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오게, 메디슨이 공격 포인트를 못 만드니까, 그러면 우도기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이 선택이 참 좋았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골 나올 때 이때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레올라 골키퍼가 뻥 찼어요. 가운데로 뻥 찼을 때 여기서 경합이 됐죠. 경합이 됐는데 경합이 될 때 일단 사르가 일단 여기서 비수마와 함께 중원 싸움에 같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장면에 보면 롱패스가 넘어올 때 이미 사르가 밑에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메디슨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볼을 가질 때는 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토트넘이 볼 경합에서 이겼을 때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요 가운데로. 메디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손흥민이 요 볼을 받았고요. 중원 싸움을 사르가 강화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손흥민이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가는 쿨루셉스키, 가운데로 뛰는 존슨,
그리고 여기서 존슨이 수비를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데 여기서도 손흥민의 아웃프론트 패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손흥민 선수가 아웃프론트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의 이 아웃프론트 패스 한 방, 요 한 방이 완전히 측면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손흥민이 그냥 가운데로 들어와 있으니까 자유롭게 쿨루셉스키를 도와주러 뛰어요. 근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수비를 다 끌고 들어갑니다. 워낙에 쿨루셉스키가 요즘에 폼이 좋다 보니까 모든 선수가 쿨루셉스키에게 쏠리죠? 그 순간 손흥민이 뒤로 돌아뛰는데 절묘하게 손흥민에게 내주면서 수비만 본인에게 쏠리게 만드는 쿨루셉스키의 패스가 정말 좋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여기서 손흥민 선수를 방해하던 선수가 에메르송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쿨루셉스키가 패스할 때 보면 에메르송은 못 내려오고 있는데 손흥민은 열심히 달려서 숫자를 한 명 더 만들어주고 있죠. 이게 손흥민 선수가 정말 부지런한 선수라는 걸 또 뜻하는 거죠. 더 젊잖아요, 에메르송이. 근데 손흥민이 뛰어갈 때 에메르송은 못 내려오고 있고 손흥민은 돌아뛰고 있고, 그래서 손흥민이 요 움직임을 통해서 패스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왼발 슈팅. 여기는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아레올라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막는다는 게 발로 막았어요. 일단 선방이 안 좋았죠. 발로 막았는데 이걸 발로 막으니까 토디보를 맞고 들어갑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고 이제 아레올라 골키퍼의 약간의 미스 요게 더해지면서 자책골 유도까지 해냈고, 그리고 네 번째 골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트햄이 여기서 볼을 끊었습니다. 끊어서 공격을 하는데 이때 손흥민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르가 뜁니다. 반면에 웨스트햄의 공격 작업이니까 순간적으로 완비사카가 측면으로 뛰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페테기의 전술은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서 사르가 계속 뜁니다. 그리고 들어와 주니까 우도기가, 아까 그 손흥민 선수가 수비로 내려올 때는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손흥민이 내려와야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올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사르가 내려와 주니까. 그러면 우도기는 측면에 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올라오는 완비사카를 우도기가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흥민은 안 내려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사르가 볼을 뺏어요. 볼을 뺏는 순간 완비사카는 올라가 있는데 손흥민은 수비에 가담을 안 했고,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 완전히 손흥민 공간이죠. 그래서 끊자마자 사르가 손흥민한테 줍니다. 이러면 사실은 그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에 저런 공간이 있을 때 득점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높은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사르가 패스를 보내줬을 때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토디보를 만납니다. 근데 요 토디보가 누구냐? 토트넘이 한때 영입하고 싶어 했던 선수죠. 토디보가 스피드도 빠르고요, 발밑도 좋고 민첩성이 뛰어난 선수예요, 토디보 자체가. 그리고 토디보가 이제 좋은 평가를 기본적으로 받는 수비수거든요. 프랑스 대표팀이죠. 토디보를 무너뜨리는 움직임, 손흥민 선수가 스텝오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오른발 왼발을 다 쓰니까 여기서 토디보의 이 움직임을 보면요, 발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헛다리를 먼저 해요. 왼발로.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죠, 토디보가. 근데 여기서 토디보가 이번에는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헛다리를 한번 하고 이번에는 왼발로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토디보가 이번에는 다시금 왼발 각도를 막았다가 뒤로 또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토디보가 다시금 발을 딛고 있다가 무게중심이 뒤로 움직여요. 근데 무게중심이 뒤로 움직이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칩니다. 이러면 사실 그 토디보가 민첩성이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왼발 각도를 만들 때 뒤로 움직였다가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면 앞쪽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뒤로 오니까 또 뒤로 갔다가,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건 토디보가 못 막았다기보다 손흥민이 잘한 거예요. 저 넓은 공간에서는 수비수가 불리하거든요. 요 장면이었어요. 토디보가 손흥민이 헛다리를 하니까 디디고 있는 발이 있잖아요. 여기서 무게중심을 뒤로 옮기는 순간 손흥민은 왼발로 치고 달립니다. 요 타이밍 한 번에 토디보의 움직임이 한 템포 늦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슈팅을 할 때 토디보가 따라가는 게 한순간 늦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깔끔한 결정력을 보여주죠. 정말 예술적인 이 스텝오버를 보여줬고, 요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이번에 부상을 당한 것도 너무 계속 경기를 뛰었어요. 사실
주말 경기 뛰고 주중 경기 뛰고 주말 경기 뛰고 주말 경기 뛰고 막 이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심지어 그 토트넘이 경기력이 막 좀 불안할 때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이 90분을 또 뛰어야 되는 경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나오고 컨디션도 조금씩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충분히 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경기가 많다. 내가 100%를 보여주고 싶은데 100%를 보여주기가 힘들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충분히 쉬고 돌아오니까 본인의 이 말을 증명을 확실하게 했다.